큐. 아, 예, 우리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우리 그 월요일 날 있을 그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공수처법하고 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검찰이 더 싫어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렇죠. 공수처는 절반만 검사로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컵에 물이 반만 차 있을 수도 있고 반이나 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 가지고도 자기들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는 사실 검사가 나쁜 짓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렇지. 어디 가서 업자들이랑 스폰서들을 어울려서 뭐 술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비위를 저지르고 수사를 덮고 예를 들면 김학의 건처럼 뻔히 얼굴을 보고 김학의인 줄 아는데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기소를 못하겠다. 이따위 농간들을 안 부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정상적인 검사들에게 있어서 공수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 죄 짓는 게 없는데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공수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주어진 업무의 범위를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이런 일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와 달리 이것을 한번 길이를 트면 다시 이쪽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걱정이 많고 검찰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수사를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이번 회기에 어떻게든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라. 막으면 내가 너희들 건도 유야무야 좀 하여튼 일단 좀 밀어줄게. 그리고 선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결국 공수처법 통과되자마자 바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런 걸 좀 같이 봐주셔야 하고 그래서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들에게 그렇게 불안한 요소가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수사지휘라고 하면 검사가 수사관에게,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보면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고칩니다. 같은 조항을 195조 1항을 이렇게 바꿉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얘기는 힘을 좀 비등하게 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력기관끼리는 서로 긴장하고 갈등 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서로 계속 틈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둘이 싸우면서 저희 같은 국민들은 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 검사의 지휘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 그래서 경찰한테 막 이런 거 하라고 지시하면 옛날 같으면 네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뭔데 지시하세요? 불쾌해서 하기 싫은데요? 라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수사 종결권인데요. 지금까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무조건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검사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 사건은 하지 마 하면 종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맡아요. 그럼 변호사로 이 사건을 법정에 가서 막 변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되기 전에 무마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만저만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 기소하냐? 그냥 덮어. 내사 단계에서 덮으라고 지시를 하면 검사가 수사를 종결시켜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것이 퍼블릭 네이처에 네이처 퍼블릭 리퍼블릭. 그러니까는 네이처 리퍼블릭. 예, 네이처.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 대표가 정은호. 예. 홍만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서 이 사람이 전화 변론을 했는데 전화하는 돈으로 3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치가 있었던 일인 건데 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독자 하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면서 그럼 이제 경찰이 비리를 저지르겠네. 네,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검찰에게 무슨 권리가 있죠? 영장 청구권이 있고 경찰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갖고 와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 이 사건에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검찰이 사건을 덮으면 경찰이 그 검찰한테 가서 그 검사를 추생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 검사가 왜 덮었는지 조사하는 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아주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아주 어렵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검찰 밑에 이 경찰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검찰 알바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자유당 시절에 경찰의 힘이 너무 막강했다가 이게 박 대통령이 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가면서 검찰의 힘이 막강해졌죠. 그리고 자기 밑에 줄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법안은 뭐냐면 경찰과 검찰의 균형과 견제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주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대학 들어가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경찰대학 중에서 1년에 몇 명씩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지금 권은희 그 의원 같은 경우가 경찰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대학 그 요즘에 막강해진 경찰대학의 교수 출신이 바로 표창원 의원이에요. 요즘은 또 이제 경찰대 나와서 로스쿨 가서 또 그렇죠. 똑같은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또 하고 경찰들이 있죠. 굉장히 우수한 경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검찰이 내 밑에 이 경찰을 두고 있다. 수사관은 다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사권과 그리고 이 사건 종결권과 기소권과 이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균형감을 뒀고 설치를 한다라는 거, 내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쉽지.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얘기 다 끝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우리 김어준 총수가 인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어려운 말을 쉽게 항상 풀어줘. 아니 그 쉽긴 쉬운데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는 당신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거 하시면 이렇게 네. 이걸 쉬운 말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어제 아니요, 보니까 아직 남았어요. 예. 이 패스트 트랙을 정말 중요한 얘기 남았습니다. 뭐? 아직. 예. 그 다음에 짧게 그 다음에 짧게 하면 옛날에는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다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도 수사해봐. 저것도 해서 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하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경찰이 하도록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아무 건이나 수사를 개시 못하도록 이것도 권한을 나눠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도 보니 뭐 또 압수수색 청와대 또 들어갔다는데 이 압수수색은 늘 그 검찰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검찰이 신청해서 이제 법원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검찰로선 가장 뼈아픈 개혁인데 지금은 경찰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서를 쓰거든요. 진술서를 쓰면 그 내용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랑 검토해봐서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검찰청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재판에 가서 부인을 해도 그 내용의 뭐 정황이나 여러 가지 봐서 상당한 그 신빙성이 있을 때는 그냥 증거로 부인해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불러다가 그 검찰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 잘 알아요. 이게 유도신문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내가 가나다라라고 하면 계속 건호도로라고 쓰고 그렇죠. 가나다라 건호도로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나중에 그러면 가나다 러까지 합시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러로 도장을 찍어주면 재판은 러만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다른 이 조사 자료를 보니 진술서를 보니까 끝없이 계속 묻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 다음날 아무리 또 설명해도 근데 결국은 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데 예. 인간이 그렇게 시달리면 원하는 것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대접해주면 되겠지 하고 대답하면 법정에 가면 왜냐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또 판사가 벌건 보기에는 잡아갖고 이거구나 또 이렇게 약간의 되는 겁니다. 압박도 가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 부분은 정말 잘된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을 하더라도 판사가 볼 때는 만약
이 증인 쪽에서 난 이건 이렇게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걸 판사가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하고 변호사의 주장을 대등하게 판사가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준비가 드디어 됐다는 것이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조서 작성에서 갖고 있는 이 막강한 권한이 그렇죠. 그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잘한 것 너무나도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이러실 때 이것들 인권을 보호해줘요. 사실 검사의 역할이요. 경찰이 막 묻고 이렇게 혼을 내면 검사는 물어보는 경찰이 혹시 이 사람의 인권은 침해하지 않나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와서 더 심하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그리고 해가는 검사가 단계인 시키는 겁니다. 것을 수사관이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해가는 단계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진국형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이 생겨난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과 검찰의 그 권한을 조금씩 나누면서 서로 이 균형과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제가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나올 때까지 털면 뭔가 나온다. 기우제의 원칙인가요?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혜원 의원 재판은 비가 안 오네, 결국은. 그러니까 비 오게 할게요. 제가 기다려. 이 사람들은 비를 못 만났지만 비를 못 만났잖아요. 이제 제가 그들의 그 검찰에 한번 뭐 아주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예. 내일 모레 제가 또 재판 5번째 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되돌려주고, 그 검찰이 함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한다라는 쪽으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세져서 그것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으신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해서 경찰의 권한을 서로 나누는 일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경찰 권력을 제한하는 법들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권자가 선출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주는 거거든요. 검찰의 힘이 약해지면 그 힘이 경찰로 가면, 경찰의 힘을 빼고 나면 그 힘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씩 밟고 있는 것이니까 경찰의 권력이 당장 비대해질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을 독려하고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된다는 계속 주장을 해주셔서 21대 국회에는 정말 자유한국당처럼 이렇게 목리 부리는 정당 말고 협의가 되는 정당들이 들어와서 경찰의 권한을 또 잘 제한해서 서로가 잘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좀 할게요. 자한당은 과연 합당을 할까요? 바미당 일부와? 이제 아까 전에 일부에서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안철수 대표의 파괴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후보를 내면 박빙 지역에서 자유한당 후보는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안 찍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찍을 거니까 5,000표 만표 싸움에서는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겐 괴멸적인 타격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 투표를 할 때 새로운 보수당이냐 안철수당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승민 대표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인기가 더 좋거든요.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17%의 호감도가 있습니다. 80%의 자꾸 이 비선호들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겠다는 사람이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정 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의 비례대표 전략에 안철수 대표가 또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지역구와 이 정당 투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 합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남는 질문 하나죠. 그럼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널 건지. 그걸 건널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 않는데, 과연 한교안 대표가 탄핵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고 유승민 대표를 끌어안고 손잡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우리가 밖에서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이론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보당에 8명의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 8명의 세보당의 의원은 모두가 다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자기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개인기로 나가도 몇 명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이 사람들이 8명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8명을 끌고 들어가서 이 자한당하고 합해졌을 때 이 정도의 지분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절대로 줄 리가 없죠. 한 15명은 받아야 들어갈 텐데. 그쵸, 공천이고 그렇죠. 미래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봐요. 저도 뭐 그런 점에서 의원님 의견에 예, 우공당도 동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로 3, 4명, 이 지역구, 이제 3, 4명이 될 거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현역 의원이 지금 둘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곧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할 건데 네. 귀국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래서 유권자들 실제로 보게 야 안철수가 변했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건 또 전문이지. 야 2012년에 변했는지 똑같네 아닌지. 예. 똑같네 요렇게 할지를 보면 예. 요 다음 수가 보일 거고 그쵸.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도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안철수의 행보를 볼 거니까 그 문제는 또 우리 다음 주에 꿰뚫어 다시 보는 손혜원 의원께서 예, 우리 아니 제가 정치 얘기는 이제 우리 김성애 소장하고 하려고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옆에서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옳은 소리, 옳은 소리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좀 많이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이제 자주는 안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해요? 2번인가밖에 안 하는 거 두세 번 같은데 정도 그렇게 하죠. 하면 안 돼. 더 할게요. 그러면 네. 더 해서 짧게 거기 병맛은 또 그렇게 해서 따로 두고 재밌는 거는 오늘도 병마다 영상 하나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보통 매일매일 하루에 2번, 3번으로 의원님 저한테 자꾸 해야 돼요. 기타 진짜 치는 거냐 그러셔갖고 제가 이번에 그 샀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칼보로 페어를 연주해서 방송 노래도 할 거예요? 노래 다 나오죠 끝까지. 본인이? 예. 그럼 제가 노래도 해요, 의원님. 내가 브리지 오버 트러블도 워터 잘 부르는데. 근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거 잘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영상 공개되니까 한번 좀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다음에 김성애와 함께하는 손혜원 TV 이 정치판을 한번 이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김성애 소장이 이제 이번 선거에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 젊고 바른 사람, 똑똑하고 바른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 김성애 소장의 옳은 소리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한 10,000명만 이 구독을 늘려주시면 제가 손혜원 TV의 힘이 이 정도구나라고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16만인데 제 조회수가 계속 이번에 주진영 전 대표랑 할 때도 이제 굉장히 35,000까지 지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10,000명만 이 옳은 소리 한번 구독을 이번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